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근 뉴스와 관련돼서 유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 이삿짐을 날라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 돈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 운수사업법도 위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출입국 관리법도 위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이 체류 자격의 활동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사례가 최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자 중국어로 말 맞추다 유학생 출신 경찰의 덜미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어가 화물 운송이 적발되자 이 중국어로 이 말맞추기를 하던 중국인들이 대화 내용을 알아챈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 붙잡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서울 강북 경찰서는 이 중국인 유학생이죠, 24살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월 9일 밝혔습니다. 보니까요, 수유 38철 수서 이기택 경사인데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12월 24일이네요. 오전 11시께 허가 없이도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이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을 했다. 그 A씨, 중국 유학생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와서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다. 이 한국어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을 했다.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경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 중국인 그 유학생은 이 동업자, 이 2명이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을 맞췄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삿짐을 날려준다. 이렇게 서로 짜고서 그렇게 경찰에게 얘기를 하자. 중국어로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 이 생각을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잠잠코 듣고 있던 이 경찰관은 대학 재학 중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을 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위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경사는 A씨의 대화를 근거로 이 B씨가 이삿짐을 옮기는 현장을 찾았고, 그리고 이들의 송금 내역까지 확인을 해서 경찰에 이미 동행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 운송업을 해서 체류 자격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D2 유학 비자를 갖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아마 2명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로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차량으로 허가 없이, 그러니까 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화물 운송이라는 거기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이삿짐을 옮겨줄 수가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이 글을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삿짐을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출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이 오니까 우리는 대가 없이 그 아는 친구 그 이삿짐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추궁을 한 거죠. 이 경찰관이. 그게 아니다. 당신 그 스트레스 차량을 보니까 그 이삿짐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의심이 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인 유학생이 또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또 다른 유학생이 이제 둘이서 같이 한 거죠. 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자, 우리 지금 경찰이 왔는데, 우리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친구 돕기 위해서 이삿짐을 날라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 거다. 우리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대화를 중국어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 유학생 친구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이제 중국어로 그 경찰이 이제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근데 마침 그 경찰이 중국어를 잘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에서 유학을 한 4년 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경찰에 입직을 하고 나서도 4년 6개월 동안 위사 업무,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는 그 경찰을 4년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 갔다 왔으니까 중국인과 관련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뭐 중국인과 관련된 어쨌든 그런 위사 업무를 했겠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죠. 아니, 뭐라고? 뭐 대가 없이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냐? 서로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 들어가 갖고,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그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도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들어서 추궁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은 자백을 한 거죠. 그 돈을 받고 이렇게 뭐 일을 하게 됐다는 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송금한 내역도 이렇게 좀 발견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발견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서에 가게 돼서요. 보니까 이제는 무허가 화물 운송업을 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고, 또 하나는 유학생 비자로 또 이렇게 허가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출입국관리법을 좀 위반을 한 거죠.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이제는 조사를 받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는 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국내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주위에 거기에 포점을 맞췄습니다. 뭐야 포커스에 맞췄냐면은, 아니 이 한국 경찰이 중국어를 모를 줄 알고 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을 그냥 기만을 한 거죠. 결국은 그냥 중국어를 했다가 들켰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 중국어를 잘하는 이 경찰관에 대한 상당히 이 관심들을 끌어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국인 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뭘까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어떻게 중국어로 쑥닥쑥닥 하면서 서로 말 맞추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이 비난이 함께 쏟아지는 그런 사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참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줄잡아도 지금 한 7, 8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은 학교로부터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를 해서 체류 자격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와 또 이런 업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삿짐을 나르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든 법을 다 어긴 거죠. 성사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 자기들의 자가용으로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이삿짐을 날려준 거죠. 물론 돈을 받지 않고 아는 친구의 이삿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날랐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운송 업을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허가로 하게 된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가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게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삿짐을 허가 없이 나르게 됐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냐. 운수사업법입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그러니까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그러는 거를, 사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제공을 금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동차로 물건을 이삿짐 같은 걸 남겨주고 그거를 돈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일단은 운수사업법으로는 기본상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또 6개월 이내에 차량 사용이 제한이 된다. 네, 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으로 내가 비용을 받고 화물을 운송을 해줬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에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받고 그렇게 옮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운수사업법을 어기기 때문에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또 6개월 동안 차량 사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 그런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학생들은 스타렉스가 아마 둘 중에 이 사람들이 뭐 소유 차량이겠죠. 자가용이겠죠. 그냥 아는 사람의 그거를 비용을 받지 않고 옮겨줬다 하면은 뭐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비용을 받고 옮겼다고 하면은 운수사업법 위반한 그런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경찰에게 의해 체포가 그러니까 붙잡히게 됐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내가 이 유학비자를 갖고 왔는데 유학비자는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 목적이죠. 그러나 그 목적 위에 그런 체류 목적 위에 이전 다른 활동,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법무부로부터 체류 자격의 활동을 별도로 신고를 해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했냐 또 어쨌든 그런 빈도에 따라서 좀 범칙금을 물게 되죠. 그러나 그 범칙금 이렇게 불법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기본상 뭐 20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게 최소 3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출국명령 그러니까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이삿짐을 이렇게 나르거나 어떤 물건을 대신 나눠주는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는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아시고 이거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운수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니까 또 출입국관리법까지 좀 어긴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다. 좋은 또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 세심 대표 현장 김용필이었습니다.